시장 한복판, 명품 수트를 입은 태만의 뺨 위로 미끈거리는 은빛 방어가 짝 하고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어머, 이걸 어째? 비싼 수트에 비린내가 좀 배겠네. 이봐! 재개발이고 나발이고 남의 장사판 없으려면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수정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로웠고 그녀의 손끝에서 날아간 은빛 방어는 태만의 뺨에 정확히 붉은 생선 비늘 자국을 남기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시장을 가득 메우던 웅성거림이 일순간 멈추고 마치 정지 화면처럼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방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수정, 너 진짜 미쳤어? 아우, 냄새.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태만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결벽증에 가까운 그의 본능은 당장이라도 소독차를 불러 이 자리를 박멸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정은 허리춤에 두른 꽃무늬 앞치마를 탕탕 털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지 그럼. 15년 전에 나한테 고백했다가 콧물 흘리며 차인 최태만 아니니. 출세했다더니 매너는 개나 줘버렸나 봐. 본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정확히 1시간 전으로 돌아갑니다. 성심시장의 아침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갓 튀겨낸 어묵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뒤섞인 공기 사이로 오토바이들이 고개하듯 지나다녔습니다. 그 활기차고도 정신없는 시장 입구로 새카만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바퀴에 흙탕물이 튈까봐 조심스레 굴러가는 바퀴의 모양새가 마치 더러운 것을 밟기 싫어하는 고양이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구두약 냄새가 날 정도로 반짝이는 검은 구두가 시장에 젖은 시멘트 바닥을 밟았습니다. 최태만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진짜 내가 이래서 현장 나오기 싫다니까. 김비서, 여기 공기 중에 떨다니는 세균 수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 뒤따라 내린 김비서는 익숙한 듯 태블릿 PC를 내밀며 굽신거렸습니다. 본부장님, 그래도 이번 현장 실사는 회장님 특별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상인회장이 보통 꼴통이 아니랍니다. 태만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한심하다는 듯 시장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꼴통은 무슨, 돈 더 달라고 떼쓰는 거지. 밀어버려. 싹 다. 여기다 50층짜리 주상복합 올리면 평당 얼마가 떨어지는데 이딴 쥐구멍 같은 가게들이 알박기를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시장 입구에 있는 뻥튀기 기계 소리보다 더 거슬리게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수정은 엄마의 반찬 가게 안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억대 연봉을 받던 그녀가 이곳으로 돌아온 지 딱 3개월째였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놈은 예고도 없이 찾아와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었고 도망치듯 돌아온 곳이 결국은 지긋지긋했던 엄마의 품, 이 시장통이었습니다. 수정아, 그 콩나물 대가리 너무 많이 떼지 마라. 손님들이 양 적다고 뭐라 한다. 수정의 엄마 옥분 여사가 국자를 들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엄마, 썩은 걸 어떻게 팔아? 그리고 저밖에 웅성거리는 거 뭐야? 또 그 용역 카페들 왔어? 수정은 신경질적으로 앞치마를 고쳐 매며 가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험상궂은 용역들이 아니라 모델처럼 훤칠한 키에 맞춤 수트를 입은 한 남자와 그를 따르는 양복쟁이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눈에 그들은 패션 모델이 아니라
가게 앞을 막고 선 영업 방해꾼들일 뿐이었습니다. 태만은 지팡이로 짚듯 구두 앞코로 생선 가게 앞에 스티로폼 박스를 툭툭 쳤습니다. 아줌마, 이거 여기다 내놓으면 소방법 위반인 거 몰라요? 싹 다 치우세요. 내일 모레 철거 들어오는데 아직도 장사할 생각이 드나? 생선 가게 주인인 춘자 할머니가 억울한 표정으로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이 젊은 양반이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가 여기서 장사한 게 얼만데 나가라 말아야. 태만은 춘자 할머니의 고함에 귀를 후비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여기 이미 우리 회사 땅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짝품 이정재. 시장 골목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정이 고무장갑을 낀 채 씩씩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콩나물 바구니가 엎어져 있었고 전투 준비를 마친 여전사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태만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다가오는 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 촌스러운 꽃무늬 앞치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도한 눈매. 당신 뭐야? 상인회 대표야? 태만의 물음에 수정은 코웃음을 치며 태만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대표는 무슨... 나 이 가게 딸이다. 너 말 다 했냐? 불법 점거? 야, 우리 엄마가 여기서 세금 내고 장사한 게 30년이야. 내가 기저귀 차고 젖병 빨 때부터 여기서 장사했다고. 수정의 속사포 같은 쏘아붙임에 태만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냉정을 되찾고 특유의 거만한 표정으로 수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그 반찬 가게 딸. 효녀났네, 효녀났어. 근데 어쩌나. 감성팔이는 법정 가서 하시고 지금 당장 이거 안 치우면 용역 불러서 다 쓸어버릴 겁니다. 태만은 옆에 있던 김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김비서는 기다렸다는 듯 춘자 할머니의 생선 좌판을 발로 툭 밀었습니다. 좌판 위에 있던 고등어 몇 마리가 바닥으로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수정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고등어 대신 옆 대야에 담겨있던 가장 크고 미끈거리는 방어 한 마리를 맨손으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태만의 뺨을 향해 풀스윙을 날렸습니다. 짝! 경쾌하고도 묵직한 타격음이 시장통의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다시 현재 시점. 태만은 뺨에서 나는 비린내에 구역질이 올라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오수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태만의 첫사랑이자 그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그 오수정. 전교 1등, 얼음공주, 그리고 자신을 벌레 보듯 했던 그 여자. 너 진짜 오수정이야? 태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정은 허리춤에 손을 얹고 짝다리를 짚은 채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나다. 왜? 15년 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눈물이라도 나냐? 근데 어쩌지? 난 너 보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수정이가 저 본부장이랑 아는 사이래? 동창인가 봐. 근데 갈치로 뺨을 때려서 어떡해. 태만은 쪽팔림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하 직원들 보는 앞에서 그것도 시장통 한복판에서 생선으로 뺨을 맞다니. 이건 그의 완벽한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었습니다. 아, 오수정, 너 이거 폭행이야. 업무방해 특수 폭행이라고. 너 감옥 가고 싶어? 태만이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수정이 한 발자국 더 다가오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감옥? 가지 뭐. 가서 콩밥 먹으면 되겠네. 근데 너 그거 아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넌 참 입만 살았어. 덩치는 산만해져가지고는 하는 짓은 여전히 찌질하네. 뭐? 찌질? 아. 그때 시장통 입구 쪽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근육질 몸매에 나시티 하나만 걸친 채 쌀가마니 2개를 양 어깨에 짊어진 남자 나잘란이었습니다. 잘란은 인파를 헤치고 들어오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수정이 건드려? 잘란이 쌀가마니를 바닥에 쿵 내려놓자 땅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태만은 잘란을 보자마자 미간을 더 찌푸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신을 멸치라고 놀려대던 그 무식한 체육부장 나잘란까지. 이건 악몽입니다. 완벽한 악몽. 하, 동창회 하냐? 아주 끼리끼리 노는구먼. 태만은 손수건으로 뺨에 묻은 생선 비늘을 닦아내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나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수정과 태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 너 설마 최태만이냐? 와, 너 용됐다? 옛날엔 안경 쓰고 찔찔 짜더니 이제 양복 입고 폼 좀 잡네? 잘란이 반갑다는 듯 태만의 어깨를 툭 치려 하자 태만은 기겁하며 몸을 피했습니다. 만지지 마.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태만의 과민 반응에 잘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반갑다고 인사해줬더니 야, 너 여기 재개발하러 왔다며? 친구네 동네를 밀어버리러 오는 게 말이 되냐? 태만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쏘아보았습니다. 친구? 누가 친구야? 난 너희 같은 밑바닥 인생들이랑 친구 먹은 적 없어. 그리고 오수정, 너 오늘 실수한 거야. 아주 큰 실수. 이 방어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기대해라. 태만은 뒤돌아서서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철수해. 당장 변호사 불러서 고소장 접수하고 오늘 일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 남겨. 태만과 그의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시장에는 다시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수정은 씩씩거리며 태만이 사라진 쪽을 노려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옥분 여사가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수정아, 너 괜찮냐? 저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고소를 한다니 어쩐다니.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15년 만에 마주한 그 녀석 때문인지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고소 하라고 해. 내가 누군데? 나 오수정이야. 저런 놈한테 안 져. 하지만 수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최태만. 그 이름 석자가 불러일으키는 기억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고등학교 교정,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태만은 떨리는 손으로 수정에게 편지를 건넸었습니다. 수정아,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어 줄래? 그때 수정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전교생이 듣는 앞에서 말했었습니다. 미안한데 난 너처럼 약해 빠진 남자는 질색이야. 공부나 해. 그날 이후 태만은 전학을 갔고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유학을 갔다느니 성형수술을 했다느니. 그런데 그 찌질이가 이렇게 번듯한, 아니 재수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다니 말입니다. 그것도 삶의 터전을 뺏으려는 적으로 말이죠. 차 안으로 돌아온 태만은 물티슈 한 통을 다 써가며 얼굴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 냄새 안 빠지잖아. 차 돌려. 당장 사우나부터 가. 김 비서가 운전대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그 여자분 진짜 고소 진행할까요? 분위기 보니까 보통이 아니던데. 태만은 벌개진 얼굴로
거울 속의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이 마치 수정의 입술 자국처럼 선명했습니다. 고소? 당연히 해야지. 합의는 없어. 절대 없어. 오수정 내 인생을 2번이나 망치려 들어? 이번엔 내가 널 밟아줄 거야. 아주 철저하게. 하지만 태만의 심장은 분노와는 다른 이유로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갈치로 뺨을 맞는 그 순간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던 수정의 눈동자. 그 도끼 서린 눈빛이 왜 15년 전보다 더 예뻐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만은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습니다. 미쳤어, 최태만. 도른 거야. 저건 마녀야. 생선 비린내 나는 마녀라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정은 가게 문을 닫고 옥탑방 평상에 앉아 맥주캔을 따고 있었습니다. 발밑으로는 시장의 낡은 지붕들이 내려다 보였고 저 멀리 태만이 사는 초고층 아파트의 불빛이 화려하게 반짝였습니다. 최태만, 내가 전쟁을 선포했다 이거지? 수정은 맥주를 단숨에 들이키며 입술을 닦았습니다. 그래, 와라. 내 구역에선 내가 법이야. 갈치가 아니라 대왕 문어로 뺨을 후려쳐 줄 테니까. 수정의 결의에 찬 눈빛 위로 밤하늘의 달이 교묘하게 구름 뒤로 숨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두 사람의 험난하고도 유치한 사랑 싸움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잦은 철거 기간 2주. 이후 강제 집행 예정 태상건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작은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태만 본부장 출입 금지. 들어오면 소금 뿌림. 성심시장 상인회.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 한복판에는 아직 서로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두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철거 개고장을, 다른 한 손에는 소금 바구니를 든 채로 말입니다. 35 다시 쓰는 첫사랑은 그렇게 비린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린 성심. 시장 수도가에서 살얼음이 낀 고무대야에 수정이 맨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손가락 마디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고무 장갑 끝이 찢어진 줄도 모르고 설거지를 하던 수정의 손등은 붉게 부어오르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은 액체가 아니라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그녀의 피부를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발가락 끝이 욱신거렸습니다. 새벽에 내린 진눈깨비가 낡은 운동화 틈새로 스며들어 양말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녹은 눈이 체온을 뺏어가며 질척거리는 그 불쾌한 감각이 발바닥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기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물을 씻던 수세미를 잠시 멈추고 입김을 호호 불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공중에서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수석 입학, 졸업평점 4.3, 국내 굴지의 대기업 최연소 대리 승진. 그 화려했던 이력서의 줄글들은 지금 이 차가운 시장바닥의 구정물 속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망해서 돌아온 반찬가게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왜 사표를 던졌는지,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뻣뻣한 물을 씻으며 속으로 씹어뱉었습니다. 버티자. 내가 누군데. 난 오수정이야. 이깟 추위, 이깟 무 쪼가리한테 앉아.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태만은 최고급 거위 털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실내 온도는 정확히 24도, 습도는 쾌적한 50%, 바닥에는 페르시안 카펫이 깔려 있어 맨발로 디뎌도
포근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에비앙 생수를 들어 목을 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발 아래 엎드린 거대한 짐승 같았습니다. 어제 시장통에서 겪은 수모, 그 비릿한 생선 냄새는 샤워를 3번이나 하고 향수를 들이부어 겨우 지워낸 참이었습니다. 오수정, 감히 내 얼굴에 흠집을 내. 태만은 욕실 거울을 보며 뺨에 남은 희미한 붉은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했고 가장 깨끗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니 살아남기 위해 그는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로 자신을 무장해 왔습니다. 시장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세울 50층짜리 랜드마크, 그것만이 그가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였습니다. 그는 드레스룸에서 가장 비싼 이탈리아산 캐시미어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그 더러운 시장 바닥을 법적으로 완전히 압류해버리겠다는 서류를 챙겨들고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상냥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체크아웃 도와드릴까요? 최태만 고객님? 태만은 무심하게 블랙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해. 그리고 장기 투숙 연장하고.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직원의 미소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 고객님,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뜨는데요. 태만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 다시 해봐. 한도 초과일 리가 없잖아. 3번 시도했는데 돈 한 분실 카드로 뜹니다.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태만은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것도 거래 정지입니다. 그때 태만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문자였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 지시입니다. 이번 성심시장 프로젝트 실패 시 본사 복귀는 없습니다. 모든 법인 카드 및 개인 계좌 동결 조치하셨습니다. 당분간 지원은 끊길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태만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카펫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 어제 시장 상인에게 뺨을 맞고 돌아온 것이 보고된 모양이었습니다. 왕자님은 순식간에 성 밖으로 쫓겨난 거지가 되었습니다. 저 고객님? 결제는 어떻게 해? 태만은 도망치듯 호텔 회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갑에는 현금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습니다. 차도 압류되었다는 문자가 띠링 하고 울렸습니다. 그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도 가능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성심시장의 활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수정은 젖은 양말을 갈아 신지도 못한 채 가게 앞 좌판에서 배추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 전봇대 아래에 웬 훤칠한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만이었습니다. 그의 명품 구두는 이미 진창에 젖어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완벽하게 세팅되었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정이 팔고 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에 꽂혔습니다. 수정은 배추를 쌌다가 그 처량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재개발 본부장. 지금은 마치 비 맞은 강아지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야? 여기서 청승맞게 뭐하고 있어? 또 꼬투리 잡으려고 잠복 근무 중이냐? 태만은 자존심이 상해 벌떡 일어났지만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는 눈치가 없었습니다.
우렁찬 백고동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태만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아, 아니거든. 시장 조사를 심층적으로 하는 중이야. 수정은 혀를 쯧쯧 찼습니다. 시장 조사를 배로 하니? 밥은 먹고 다니냐? 꼴이 그게 뭐야? 거지 왕자님처럼. 누가 거지라는 거야? 나 최태만이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수정의 엄마 옥분이 가게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간 묻힌 겉절이와 따끈한 밥 한 공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옥분은 태만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너 태만이 아니냐? 명희 아들 태만이. 태만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 여기서 나올 줄이야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태만의 어머니와 수정의 어머니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자 둘도 없는 절친이었습니다. 태만이 유학을 가고 연락이 뜸해졌을 뿐 그들의 인연은 끈질기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태만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옥부는 태만의 젖은 어깨와 흙투성이 구두를 보며 단박의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더 눈치가 빠른 법입니다. 세상에, 꼴이 이게 뭐야? 밥은? 밥 안 먹었지? 이리 와, 얼른. 옥부는 태만의 팔을 잡아 끌어가게 안쪽 따뜻한 아랫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정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얘 누군지 몰라? 우리 가게 밀어버리러 온 놈이라고. 어제 나랑 대판 싸운 거 못 봤어? 시끄러워. 애가 밥을 굶고 다니는데 재개발이 대수야? 명희 아들이면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지. 옥부는 태만의 앞에 고봉밥과 뜨끈한 된장찌개를 차려주었습니다. 태만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지만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호텔 셰프가 만든 스테이크보다 투박한 뚝배기에서 나는 멸치 국물 냄새가 더 사무치게 그리웠던 것일까요? 그는 체면이고 뭐고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고작 된장찌개 하나에 울상을 짓는 꼴이라니 참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태만의 명품 구두 위로 스며든 흙탕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젖은 양말과 다를 바 없는 축축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을 다 먹은 태만은 쭈뼛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카드는 정지됐고 친구들에게 연락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태만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갈 데 없지? 너희 엄마가 전화 왔더라. 내 아버지 화나서 너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태만의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 수정과 태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뭐? 엄마, 노망 났어? 옥부는 태연하게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옥탑방 비어 있잖아. 보일러 고쳐놨다. 거기서 지내면서 공사 감독을 하든 뭘 하든 해. 대신 방세는 몸으로 때워. 우리 가게 배달 알바가 도망갔거든. 수정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절대 안 돼. 미쳤어? 저 인간을 우리 집 옥탑에 들이겠다고? 차라리 호랑이를 키우지. 태만 역시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이모. 제가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에서. 그럼 나가든가. 이 추운 날 돈 한 푼 없이 어디 가서 잘 건데? 서울역 노숙자 센터 자리도 꽉 찼다더라. 옥분의 팩트 폭격에 태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된장찌개와 함께
뱃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수정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옥탑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평소라면 맥주 한 캔을 들고 올라가 야경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그녀의 성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곳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끽 낡은 철문을 열자 보일러가 돌아가는 훈훈한 공기 속에 태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트를 옷걸이에 소중하게 걸어두고 옥분 이모가 준 촌스러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그가 아까 먹다 흘린 밥풀 하나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결벽증 환자 최태만, 서울대 수석 합격자이자 시장통 독종 오수정.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좁은 공간에 마주 섰습니다. 경고하는데 수정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분노보다 훨씬 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눈에 띄지 마. 숨 쉬는 소리도 내지 마. 여기는 내 구역이고 넌 그냥 얹혀 사는 기생충일 뿐이니까. 태만은 무릎을 감싸 안은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끼 대신 지독한 피로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여기 와이파이는 터지냐? 수정은 대꾸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옥탑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아주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착각일까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꼬깃꼬깃한 핫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그녀는 배추 500포기를 날랐고 그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누가 더 불행한지 내기라도 하듯 두 청춘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옥탑방 창문 너머로 태만은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거대한 빌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수정이 웅크리고 잠들었을 낡은 주택의 지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을 꿈꾸던 남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비로소 땅을 딛게 된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밑바닥을 목격한 두 사람이 엮어갈 질기고도 징글징글한 인연의 서막이었습니다. 아, 제발 볼륨 좀 줄이라고. 태만은 베개로 귀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통을 누군가 꽹과리로 내려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제 옥분 이모가 환영회라며 먹인 막걸리 3주전자가 뱃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보이는 것은 누렇게 뜬 벽지와 촌스러운 꽃무늬 달력뿐이었습니다. 이곳은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 바닥은 절절 끓고 외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들어오는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이 공존하는 수정네 옥탑방이었습니다. 태만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확 트인 옥상 아래로 시장 골목 전체가 요란 법석이었습니다. 오색 망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제20회 성심시장 노래자랑 및 경로잔치. 현수막이 바람에 날려 춤을 췄습니다. 고소한 녹두전 굽는 냄새가 옥탑방까지 올라와 태만의 텅 빈 위장을 자극했습니다. 일어났냐? 백수? 수정이 고무호스를 든 채 옥상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헐렁한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젖은 목선에서 나는 비누 냄새가 묘하게 상쾌했습니다. 태만은 눈곱을 떼며 투덜거렸습니다. 야, 오수정. 여기 방음시설 안 되어 있어? 아침부터 무슨 뽕짝을 이렇게 크게 틀어? 민원 안 들어와? 민원?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이나 알아? 1년 중 시장 대목인 축제날이야. 내가 깰 때까지 기다려주는 친절한 알람은 없으니까 적응해. 수정은 호스 끝을 눌러
물줄기를 태만 쪽으로 살짝 튀겼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태만의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차가워. 너 진짜 밥값 해야지. 엄마가 내려오래. 오늘 일손 부족해서 너라도 써야겠대. 집 나를 사람 없어서 난리 났어. 태만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 최태만이야. 내가 시장 통해서 짐이나 나를 군번으로 보여? 나 스카이캐슬 설계한 사람이라고. 그래, 설계 잘하는 최 본부장님. 지금 당신 지갑에 땡전 한 푼 없는 거 알지? 오늘 일당은 현찰 지급이야. 밥도 공짜고. 현찰이라는 단어에 태만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편의점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싶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했습니다. 태만은 입술을 깨물며 옥분이 던져준 성심시장 청년회라고 적힌 초록색 조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 빚 다 갚고 나면 이 시장 싹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내 동상 세울 거야.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엿 장수의 가위질 소리와 뻥튀기 터지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태만은 쌀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비틀거렸습니다. 평소 헬스장에서 들던 덤벨과는 차원이 다른 묵직함이었습니다. 무게중심이 잡히지 않는 쌀가마니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태만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이쿠, 총각, 허리가 왜 그리 부실해? 밤일은 하겠어? 지나가던 떡집 할머니가 태만의 엉덩이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태만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성희롱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희롱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고 싶었지만 지금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장 중앙 무대 쪽에서 여성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잘난 오빠. 나 잘난 최고. 팔뚝 좀 봐. 태만은 쌀가마니를 내려놓고 숨을 헐떡이며 무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나잘란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의를 탈의한 채 오일을 바른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며 떡매를 치고 있었습니다. 번들거리는 구릿빛 피부 위로 땀방울이 흐를 때마다 시장 아주머니들의 눈빛이 하트로 변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떡 드시고 만수무강하시라요. 잘난이 떡매를 내리칠 때마다 쿵, 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정이 그 옆에서 쟁반을 들고 떡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잘난이 땀을 닦으며 수정에게 윙크를 날렸습니다. 수정아, 무겁지? 오빠가 할게. 너는 예쁜 손 다치면 안 돼. 됐어. 너나 허리 조심해. 오버하지 말고. 수정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만은 그 꼴을 보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저랬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는 자신을 멸치라고 놀리며 수정의 주위를 맴돌던 나잘란.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 무식한 근육 덩어리가 시장의 아이돌 노릇을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근육만 키우면 뭐해? 뇌까지 근육으로 찼는데 저런 원시적인 퍼포먼스가 통하다니 수준하고는. 태만은 질투심에 불타올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옥분 이모가 태만의 등짝을 스매싱했습니다. 뭐해? 쌀 안 옮기고. 너도 가서 좀 거들어. 잘난이 형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태만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뇌생남이었습니다. 지적이고 세련된 도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성심시장의 계급사회에서 뇌생남은 쌀 한 가마니도 못 드는 약골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노래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는 시장 한복판에 임시로 설치된 가설 무대였습니다.
색색의 조명 아래 반짝이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노래를 불렀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태만은 무대 뒤편에서 음료수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무대 앞쪽을 분주하게 오가는 수정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할머니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늘 칼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또각거리던 그녀가 이곳에서는 헐렁한 티셔츠에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있던 그 어떤 여자보다 지금 땀 흘리며 웃고 있는 수정이 더 눈부셔 보였습니다. 미쳤어, 최태만. 더위 먹었냐? 저 여자는 마녀야. 마녀. 태만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축가인 태만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무대 위쪽에 설치된 거대한 조명 구조물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임시로 설치한 탓인지 고정장치가 느슨해 보였습니다. 저거 각도가 좀 이상한데? 직업병이 발동했습니다. 구조역학적으로 저 각도에서 바람을 맞으면 하중을 견딜 수 없습니다. 태만은 미간을 찌푸리며 무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이, 거기 스태프, 저 조명 누가 설치했어? 고정핀 다 풀렸잖아. 하지만 쿵짝거리는 음악 소리에 묻혀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엿장수 품바 타령이 한창이었고 사람들은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무대 바로 아래에서 경품 추첨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 정확히 수직 상공에서 조명 구조물이 끼익 소리를 내며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만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세상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나사가 팅 하고 튕겨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철제 구조물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수정의 머리 위로 쏟아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계산도, 논리도, 자존심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태만의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수정, 피해. 태만은 쌀가마니를 나르던 힘을 쥐어짜내 무대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수정의 허리를 낚아채며 바닥으로 함께 굴렀습니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조명 구조물이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전구가 터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뿌연 먼지가 가라앉기까지는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정은 질끈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느껴져야 하는데 등 뒤가 푹신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뜨자 바로 코앞 깻잎 한 장 차이도 안 날 만큼 가까운 거리에 태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뺨에는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태만이 자신의 온몸으로 수정을 감싸 안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수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 괜찮아? 수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태만은 눈을 뜨고 수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팔뚝에 박힌 유리 파편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직 느껴지는 것은 자신의 품 안에 쏙 들어온 수정의 체온, 그리고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 향기뿐이었습니다. 쿵, 쿵, 쿵. 태만의 귀에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공사장의 굴착기 소리보다 크고 뽕짝 리듬보다 더 불규칙했습니다. 이건 부정맥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해서 심장에 무리가 온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태만은 애써 합리화하려 했지만 본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놀란 토끼 같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15년 전 교정에서 느꼈던 그 풋내 나는 설렘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야, 너 무거워. 태만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잡고 있는 팔에는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당겼습니다. 최 본부장, 수정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잔란이 가장 먼저 달려와 자네를 치웠습니다. 수정아, 괜찮아? 안 다쳤어? 잔란이 수정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태만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수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먼지 날리잖아. 태만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수트는 찢어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가 시장통의 그 어떤 남자보다 심지어 근육질의 나잘남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수정은 멍하니 태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그의 등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찌질하고 재수없는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방금 전 그가 자신을 안았을 때 느껴지던 그 단단함과 뜨거운 체온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 총각 피나네. 빨리 병원 가야지. 옥분 이모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태만은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쓱 닦아내며 쿨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찰과상이에요. 그보다 이 무대 설치한 업체 어디입니까? 당장 부르세요. 심할서가 아니라 고소장 써야겠네. 건축가의 냉철함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축제는 엉망이 되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태만은 옥탑방에서 우통을 벗은 채 끙꺽거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셔왔습니다. 똑똑. 나야. 약 가져왔어. 수정의 목소리였습니다. 태만은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맨몸을 가렸습니다. 들어오지 마. 나 벗고 있어. 웃기고 있네. 볼 것도 없는 게. 수정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급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리 와. 소독하게. 됐어. 내가 할 거야. 잔말 말고 팔 내놔. 너 때문에 나도 다칠 뻔했으니까 책임지는 거야. 수정은 태만의 팔을 낚아채고 솜에 소독약을 묻혔습니다. 따가움에 태만이 움찔거렸습니다. 수정은 호호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태만의 팔뚝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습니다. 태만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옥탑방의 정적 속에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들어 태만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낮에 느꼈던 그 묘한 기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수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왜 그랬어? 그냥 피하면 되잖아. 너 그런 거 계산 빠르잖아. 태만은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몸이 재산이잖아. 너 다치면 누가 내 밥 챙겨줘? 나 굶어 죽기 싫어서 그런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정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밥줄 끊길까봐 구해줬다 이거지? 고맙다 밥줄 안 끊게 해줘서. 수정은 반창고를 꼼꼼하게 붙여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라. 내일은 더 빡셀 거야. 수정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태만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부정맥이 아니야. 태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자신이 혐오하는 이 촌스러운 시장 바닥에서 그것도 자신을 찾던 저 독한 여자에게 다시 설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옥탑방 천장에 비친 달빛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수정 역시 옥탑방 계단에 앉아 자신의 어깨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태만이 안았을 때의 그 강한 압박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최태만 찌질한 줄만 알았더니 꽤 남자 같네. 그녀의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전쟁 같던 하루가 지나고 시장에는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야, 기생충. 밥값 하러 가자. 수정은 방문을 벌컥 열며 다짜고짜 태만의 엉덩이를 발로 툭 쳤습니다. 태만은 화들짝 놀라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어제 사고 이후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수정의 머리 냄새와 자신의 품에 안겼던 그 말캉한 감촉이 떠올라 미칠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노크 좀 해. 그리고 기생충이라니 엄연한 세입자이자 파트너라고. 파트너 같은 소리 하네. 오늘 재개발 찬반 투표 독려하러 다닐 거야. 너도 따라와. 태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난 이 시장 밀어버리러 온 사람이야. 내가 가면 사람들이 소금이나 뿌리겠지. 수정은 태만의 눈앞에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는 거야. 내가 부수려는 게 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서 부수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날 갖다고 밀어버리는 건 무식한 짓이잖아. 우리 엘리트 본부장님? 무식하다는 말에 태만의 자존심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그는 서울대 건축학과 수석 졸업생이자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권위자였습니다. 그에게 무식이라니요. 좋아. 가면 될 거 아니야. 가서 내 논리로 여기 사람들을 설득해주지. 왜 여기가 재개발되어야 하는지. 비록 명품 수트는 찢어졌지만 옥분 이모가 시장 옷가게에서 사다 준 청춘 브레이커라고 적힌 짝퉁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으니 묘하게 폼이 났습니다.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성심시장 골목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빨간 내복으로 유명한 쌍방울 상회였습니다. 가게 안은 온통 붉은색 속옷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 마치 정육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 수정이 왔어? 옆에는 누구야? 새신랑? 주인인 말자 할머니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태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태만은 새신랑이라는 말에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긴 뭘 지나가. 이 사람 여기 재개발하러 온 건설사 본부장이에요. 수정의 소개에 말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태만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욕보네. 젊은 사람이 윗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아들도 서울 가서 회사 다니는데 맨날 야근한다고 울더라. 태만은 당황했습니다. 멱살을 잡힐 줄 알았는데 손을 잡혔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자, 이거 입어봐. 총각 엉덩이가 아주 실한 게 우리 집 팬티 입으면 딱이겠어. 할머니는 태만의 손에 새빨간 팬티를 쥐어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저 이런 거 안 입. 선물이야 선물. 서울 내기들은 이런 거 안 입나? 이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거야. 태만은 엉겁결에 빨간 팬티를 받아들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정은 옆에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잘 어울리네. 최태만, 오늘 밤에 그거 입고 패션쇼 한번 해라. 태만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소리쳤습니다. 오수정, 너 진짜. 하지만 그가 팬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 못하고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는 모습을 수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전집, 망치 소리가 들리는 대장간, 낡은 책들이 쌓여 있는 헌책방. 태만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으려 했지만 펜 끝은 허공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건축학 개론에는 효율성과 용적률만 있었지 사람의 냄새나 추억의 무게를 계산하는 공식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정은 태만을 떡볶이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앉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잖아. 태만은 끈적거리는 플라스틱 의자를 보며 망설였지만 수정이 억지로 그를 앉혔습니다. 이모, 여기 떡튀순 떡볶이, 튀김, 순대 세트 하나요. 아주 맵게. 잠시 후 시뻘건 용암 같은 떡볶이가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매운 냄새만 맡았는데도 태만의 정수리에서 땀이 솟았습니다. 이거 사람이 먹는 거 맞아? 화학무기 아니야? 엄살은. 먹어봐. 스트레스가 확 풀리니까. 수정은 떡볶이 하나를 콕 찍어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입가에 붉은 양념이 묻은 모습이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태만은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태만은 질 수 없다는 듯 떡볶이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혀끝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읍, 흐읍. 태만의 얼굴이 순식간에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매운맛이 뇌를 강타하고 위장을 쥐어짰습니다. 하지만 그는 뱉을 수 없었습니다. 오수정이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뱉으면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태만은 눈물을 글썽이며 꾸역꾸역 떡볶이를 삼켰습니다. 어때? 맛있지? 수정이 짓궂게 물었습니다. 어머, 꽤 창의적인 맛이네. 캡사이신과 엔도르핀의 부조화 속에서 피어나는. 태만은 말을 잇지 못하고 물통을 찾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때 수정이 불쑥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태만의 입가를 스쳤습니다. 묻었어. 칠칠 맡기는. 수정은 휴지로 태만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만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자리가 떡볶이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태만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네, 내가 닦을 수 있어. 어린애 취급하지 마. 어린애 맞잖아. 맵다고 찡찡거리고. 수정은 피식 웃으며 순대 하나를 태만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먹고 힘내라. 아직 갈 데 많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비였습니다. 비 온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가게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수정과 태만은 낡은 구두 수선집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좁은 처마 밑에 두 사람이 서 있자니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빗소리가 투두둑 양철 지붕을 때렸습니다. 세상이 빗소리에 갇혀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날 시장 냄새 싫지? 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습기 찬 먼지 냄새,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태만은 평소라면 질색했을 그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냄새가 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에 젖은 흙내음처럼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뭐 나쁘지 않네. 태만의 의외의 대답에 수정이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태만은 빗줄기를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어렸을 때 뉴욕 유학 가서 진짜 힘들었거든. 말도 안 통하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그때 비 오는 날이면 학교 앞 핫도그 트럭 밑에 숨어서 울었어. 수정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잘난 척만 하던 최태만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 말입니다. 그 핫도그 트럭 아저씨가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려줬어. 공짜로 소시지도 하나 주고 그 좁고 냄새나는 트럭 밑이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집 같았지. 태만은 쓴웃음을 지으며 구두 수선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수선공 할아버지가 묵묵히 구두 굽을 갈고 있었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그때 그 트럭 냄새가 나. 낡고 초라한데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냄새. 수정은 태만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줄만 알았던 그의 눈빛이 비에 젖어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 껍데기만 번지르르 아지 속은 15년 전 그 외로운 소년 그대로구나 싶었습니다. 야, 최태만. 너 생각보다 덜 재수 없다. 태만은 피식 웃었습니다. 칭찬이냐? 아니, 그냥 팩트체크.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거기 꼼짝 마. 골목 저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만의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서너시 태만을 발견하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현실이 다시 태만을 찾아왔습니다. 시장이라는 낭만적인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콘크리트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태만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수정을 돌아보지 않고 부하 직원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수정은 멀어지는 태만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처마 밑에서 나누었던 그 온기가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하 직원은 태만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장님이 이번 주까지 상인 동의서 80% 못 받아오면 본부장님 지분 다 회수하시겠답니다. 그리고 뉴욕 지사로 영구 발령 내시겠다고. 태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뉴욕. 그 지독하게 외로웠던 유배지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 시장을 밀어버리지 못하면 자신이 밀려납니다. 태만은 서류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처마 밑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쁜 놈이 되자. 원래 나는 나쁜 놈이었으니까. 태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까 느꼈던 그 따뜻함, 떡볶이의 매운맛, 할머니의 손길. 그 모든 것을 부정해야만 자신이 살 수 있었습니다. 태만은 다시 수정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야, 오수정.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뭐래? 태만은 주머니에서 아까 말자 할머니가 준 빨간 팬티를 꺼내 수정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돌려드려. 내가 미쳤지. 이딴 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니. 수정은 바닥에 떨어진 팬티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너 왜 그래 갑자기? 놀이는 끝났어. 시장 투어 재밌었어. 덕분에 확실해졌네. 여기는 갱생 불가능한 슬럼가라는 거. 싹 다 밀어버리는 게 답이야. 태만은 일부러 더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야만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최태만 너 진짜. 수정의 눈에 실망감이 차올랐습니다.
태만은 그 눈빛을 외면하며 돌아섰습니다. 내일 봐.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니까. 태만은 터벅터벅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떨어지는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꼭 쥔 주먹 안에는 아까 수정이 닦아준 휴지 조각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만은 참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떴지만 땅 위에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거대한 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벽에는 이미 미세한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태만의 심장에 새겨진 시장통이라는 이름의 균열이 말입니다. 아오, 엄마. 이걸 왜 아직도 안 버리고 이고치고 있어? 제발 좀 버리자, 버려. 수정은 쿨럭거리며 창고 구석에 쌓인 라면, 박스들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태만이 시장 투어를 마치고 차갑게 돌아선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태만은 옥탑방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본사로 불려가 심할서를 쓰고 있다는 말도 있고 아예 뉴욕으로 쫓겨날 준비를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수정은 복잡한 심란함을 잊으려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몸을 혹사시켜야 잡생각이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어머, 이게 뭐야? 내 고등학교 때 책들이잖아. 수정은 수학의 정석과 성문 종합 영어가 담긴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치열했던 19살. 서울대에 가기 위해 코피를 쏟으며 공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태만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정은 무심코 책들을 꺼내보다가 맨 바닥에 깔린 두꺼운 전공 서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건축학개론. 표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최태만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아, 맞다. 그날. 기억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태만이 전학 가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는 수정에게 이 책을 빌려주겠다며 억지로 가방에 찔러 넣었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나중에 시험 끝나면 돌려줘. 하지만 수정은 그 책을 펼쳐보지도 않고 창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날 태만에게 모진 말을 퍼붓고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정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책을 펼쳤습니다. 후두둑. 책갈피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풀도 붙이지 않은 하얀 편지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수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빛바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수정아, 안녕. 나 태만이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아마 비행기 안에 있겠지. 너한테 찌질하다는 소리 듣고도 밥이 넘어가냐고 했지? 맞아. 나 찌질해. 아버지가 무서워서 건축가가 되기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도망치듯 유학 가는 겁쟁이니까. 수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태만은 유학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수정아, 나 딱 하나는 용기 내보려고. 아버지가 시장을 밀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내가 건축가가 되면, 내가 힘이 생기면 이 시장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어. 왜냐고? 거기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매일 새벽 콩나물을 다듬고 퉁퉁 부은 손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던 그 좁은 골목을 내가 지켜주고 싶으니까. 수정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편지지 위로 번졌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태만이 자신을 훔쳐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만한 도련님이 자신을 위해 아버지와 맞서려 했다는 것을요. 만약 내가 나한테 가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나 다 버리고 버스에서 내릴게. 내일 아침 9시
학교 정문에서 기다릴게. 내가 안 오면 씩씩하게 가서 훌륭한 건축가가 돼서 돌아올게. 그때는 찌질한 최태만 말고 내 옆에 서도 안 부끄러운 남자가 돼서.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수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은 도서관에서 이어폰을 꽂고 공부하느라 태만이 정문에서 비를 맞으며 기다렸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15년 동안 오지 않는 자신을 기다리다가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속대로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서 말입니다. 시장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쩌면 그는 가장 잔인한 철거 책임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바보 같은 놈, 진짜 바보 같은 놈. 수정은 편지를 움켜쥐고 창고를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15년 전 그날처럼요. 같은 시각 옥탑방이었습니다. 태만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짐이라야 옷가지 몇 벌과 칫솔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의 마음은 1000톤의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어제 본사 인사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성심시장 재개발 건 본인 사임 의사 수리함. 금일부로 보직 해임 및 대기 발령. 그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시장을 밀어버리는 대신 자신의 커리어를 밀어버리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잘 있어라, 오수정. 빚은 다 갚았다. 태만은 옥탑방 책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밀린 월세가 아니라 그가 밤새 작성한 성심시장 리모델링 및 보존을 위한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수정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태만은 우산을 펴들고 옥탑방을 나섰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불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골목은 비 때문에 한산했습니다. 그는 익숙해질 뻔했던 그 골목을 눈에 담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 최태만. 빗소리를 뚫고 익숙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만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수정이 우산도 없이 비를 뚫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젖은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 왜? 태만이 놀라서 우산을 들어주려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다짜고짜 태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찌질아. 또 도망가냐? 15년 전에도 말도 없이 가더니 이번에도 또 그냥 가? 수정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수정, 너 비 맞으면. 시끄러워. 너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수정은 태만의 가슴팍에 젖은 편지를 던졌습니다. 태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19살 때 썼던 그러나 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편지였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책 속에 있었어. 바보야. 이걸 책 속에 끼워두면 어떡해. 내가 공부하느라 책 안 펴볼 거 알면서 직접 줬어야지. 내 눈앞에서 읽어줬어야지. 수정은 태만의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쳤습니다. 나 때문에 건축가 된 거라며. 시장 지켜주려고 온 거라며. 근데 왜 또 도망가? 왜 싸우지도 않고 포기해? 태만은 멍하니 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독종 오수정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그 여자가 자신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나 너 안 미워했어. 사실은 그날 정문에 안 나간 거 후회했어. 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수정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 이번엔 가지 마. 내 옆에 있어.
태만의 우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5년을 돌아왔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도, 성공한 건축가의 명예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의 눈물 한 방울보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태만은 젖은 손으로 수정의 뺨을 감쌌습니다. 안 가. 죽어도 안 가. 그리고 그는 수정의 입술을 삼켰습니다. 35살의 키스는 19의 풋사랑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하자주는 위로였고 15년의 공백을 메우는 절박함이었으며 이제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빗줄기가 두 사람을 적셨지만 두 사람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정은 태만의 목을 끌어안으며 발꿈치를 들었고 태만은 수정의 허리를 부서질 듯 꽉 안았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깜빡거리다 탁 하고 켜졌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두 사람은 젖은 이마를 맞댔습니다. 태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오수정, 나 이제 거지야. 회사 잘렸어. 빈털털이라고. 수정이 피식 웃으며 태만의 젖은 셔츠를 잡아당겼습니다. 상관없어. 밥은 내가 먹여 살려. 넌 몸만 와. 아, 그리고 이 시장 내가 책임지고 고쳐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 너. 태만은 씩 웃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분부대로 합조, 사장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 멀리 쌍방울 상해 처마 밑에서 말자 할머니와 옥분 이모가 몰래 지켜보다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머, 드디어 터졌네, 터졌어. 아이고, 사위놈 덩치도 좋다. 빗속의 스캔들은 그렇게 시장통의 공식 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 창문이 내려가고 도끼 서린 눈빛의 나잘란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만이 작성한 시장 보존 계획안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백수가 된 게 뭐 그리 좋은지 그는 옥분 이모님이 주신 양푼 비빔밥을 싹싹 긁어먹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네요. 자기야, 밥알 묻었어. 15년 앙숙이 하루아침에 닭살 커플이 되다니 역시 남녀 사이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수정아, 나 오늘부터 진짜 백수인데 어떡하지? 너만 믿고 살아도 돼? 태만이 강아지처럼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밤새 성심시장 리모델링 설계도를 완성해 놨으면서 수정 앞에서 응석을 부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걱정 마. 내가 콩나물 팔아서라도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대신 집안일은 내가 다 해. 알았지? 수정의 씩씩한 대답에 태만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나잘란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평생 수정만 바라본 순정파였습니다. 비록 고백 한번 제대로 못했지만 언젠가 수정이 제 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그런데 15년 만에 나타난 저 서울새님, 아니 원수 같은 최태만이 수정을 홀라당 채가다니요. 최태만, 내가 감히 우리 수정이랑. 잘나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뒷걸음질 칩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시장 상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시장 입구에 세워진 검은색 고급 세단 앞이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태만의 후임으로 온 진짜 악나라기로 소문난 강 이사가 타고 있었죠. 나잘란이라고 했나? 시장 상인들 설득하는 게 영 진도가 안 나가네. 자네가 좀 도와주면 우리가 섭섭지 않게 보상할 텐데. 강 이사가 내민 건 두툼한 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상가 분양권 서류였죠. 돈은 필요 없어. 대신 최태만 그 자식, 이 시장에서 영원히 매장시켜줘.
다시는 수정이 옆에 얼씬도 못하게. 뭐, 그게 진짜야? 최 본부장 그 양반이 우리 몰래 뒷돈을 챙겼다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잘란이 뿌린 독이 든 사과가 효과를 발휘한 거죠. 내용인즉슨 태만이 회사에서 잘린 척 연기를 하며 상인들을 안심시킨 뒤로는 몰래 땅을 팔아넘길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정과 태만이 손을 잡고 시장에 내려왔을 때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새신랑이라며 반겨주던 말자 할머니조차 고개를 획 돌려버리네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태만이 걱정스레 다가가자 할머니는 쥐고 있던 소금을 태만 발치에 획 뿌립니다. 에이, 재수 없어. 뱀 같은 놈. 우리 수정이 꼬셔서 시장 팔아먹으려고 작정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만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때 상인들 사이를 헤치고 잘란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태만의 멱살을 잡습니다. 야, 최태만. 연기 그만해. 내가 어제 본사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상인들 안심시키고 헐값에 넘기기로 했다며? 뭐? 야, 나잘란. 너 미쳤어? 내가 언제? 시끄러워. 이 사기꾼아. 당장 우리 동네에서 꺼져. 나잘란의 선동에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태만을 향해 배추 껍질과 무 조각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태만은 피할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이제 겨우 정을 붙였다고 생각했던 시장 식구들이 순식간에 적으로 돌변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만들 해요. 다들 미쳤어요? 수정이 태만 앞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녀는 온몸으로 날아오는 쓰레기들을 막아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태만이 그런 애 아니에요. 제가 보증해요. 예, 회사 잘리면서까지 우리 시장 지키려고 설계도 새로 그린 애라고요.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사람들에게 진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나잘란은 수정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수정아, 너도 속고 있는 거야. 이 자식은 뼛속까지 장사꾼이라고. 이리 와.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굉음이 들려옵니다. 쿠궁, 쿠궁. 땅이 울리는 소리.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합니다. 노란색 거대한 포크레인 세대가 시장 입구를 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쇠파이프를 든 용역 깡패 수십 명이 검은 떼처럼 몰려옵니다. 태만의 부드러운 회유책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철거가 시작된 겁니다. 강 이사가 확성기를 들고 차에서 내립니다. 자자. 개고장 발송 끝났고 잦은 철거 기간 지났습니다. 오늘부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방해하는 놈들은 공무 집행 방해로 싹 다 잡아넣어.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방금 전까지 태만을 욕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압도적인 폭력 앞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죠. 밀어버려. 강 이사의 명령에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춘자 할머니의 생선 가게를 향해 돌진합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좌판 위로 쓰러집니다. 안 돼. 내 가게, 내 생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나잘란조차 압도적인 무력 앞에 얼어붙어 버렸네요. 수정이 뛰쳐나가려 하자 태만이 그녀를 뒤로 숨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태만이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그의 손에는 빗자루도 쇠파이프도 없습니다. 오직 휴대전화 하나뿐입니다. 멈춰. 태만의 목소리가 확성기 소리보다 더 크게 시장통을 울립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급정거를 하며 버킷이 태만의 코앞에서 멈춥니다. 너 뭐야? 죽고 싶어?
강 이사가 다가와 태만을 밀칩니다. 하지만 태만 밀리지 않습니다. 강 이사님, 법 좋아하시죠? 저도 법 참 좋아하는데요. 태만은 휴대전화 화면을 강 이사 눈앞에 들이밉니다. 지금 이 집행 불법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사망 위반. 일몰 후 야간 집행 금지 조항은 아시죠? 지금 시각 오후 5시 30분. 동절기 일몰 시간 지났습니다. 강 이사가 흠칫합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춘자 할머니 가게 50년 넘은 목조 건물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근대 문화유산 지정 예고되어 있는 거 모르십니까? 이거 건드리는 순간 강 이사님은 물론이고 태산건설 전체가 문화재청 감사받아야 할 텐데요. 감당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들리시나요? 태만의 입에서 쏟아지는 저 현란한 법률 용어들이 그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을 부수기 위해 누구보다 법을 잘 알았던 그가 이제는 그 지식으로 시장을 지키는 법적 수호신이 된 겁니다. 강 이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이 자식이 회사 잘리더니 미쳤나? 아, 뭐해? 다 밀어버려. 책임은 내가 진다. 책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태만이 한 발자국 더 다가갑니다. 나 최태만이야. 이 구역 설계 내가 했고 이 프로젝트 약점 내가 제일 잘 알아. 당신들이 비자금 조성하려고 자재 빼돌린 증거 내 클라우드에 다 들어있어. 지금 당장 이 포크레인 안 돌리면 국세청이랑 검찰에 동시에 메일 전송된다. 엔터키 하나면 태산건설 주가 반토막 나는 거 구경하게 될 텐데 태만의 협박 아니 정의로운 경고에 강 이사는 입술을 깨뭅니다. 그는 알거든요. 최태만이 빈말을 할 위인이 아니라는 걸. 결국 강 이사는 손을 듭니다. 철수해. 젠장, 철수하라고. 용역들이 투덜거리며 물러갑니다. 포크레인이 후진하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시장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곧이어 와 하는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상인들이 태만에게 달려옵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의심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습니다. 아이고, 최 본부장. 우리가 미안해. 죽을 죄를 졌어. 자네가 우리를 살렸네, 살렸어. 태만은 멋쩍은 듯 코를 쓱 문지릅니다. 그리고 인파 속에서 수정을 바라봅니다. 그녀가 울면서 웃고 있네요. 태만은 그녀에게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합니다. 나 잘했지? 하지만 여러분, 이 감동적인 드라마 뒤편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사라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나잘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간질이 실패하고 오히려 태만이 영웅이 되는 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강 이사가 준 상가 분양권 서류가 구겨진 채 들려 있습니다. 두고 봐. 아직 안 끝났어. 내 방식대로 수정이를 지킬 거야. 어머나 무서워라. 나잘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러난 게 아닙니다. 더 큰 파도를 몰고 오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옥탑방 평상에 나란히 앉은 태만과 수정. 태만의 무릎에는 빨간 약이 발라져 있고 수정은 그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따라줍니다. 고맙다 최태만. 오늘 좀 멋있더라. 알면 됐어. 근데 나 진짜 백수다. 이제 회사랑은 끝이야.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좋은 일에는 늘 막아 낀다고 했던가요? 태만이 영웅이 되고 두 사람의 사랑이 꽃피던 그날 밤. 시장의 뒷골목에는 아주 은밀하고도 위험한 거래가 오가고 있었답니다. 후드티를 눌러 쓴 한 남자, 바로 나잘란입니다. 그의 손에는 시장 뒷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들려있네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그냥 겁만 주는 거죠? 가게 몇 개만 부수고 사람 안 다치게 하는 거죠? 나잘란이 묻자 어둠 속에 서 있던 용역 반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이, 걱정 마쇼. 우리가 뭐 깡패인가? 그냥 살짝 경고만 하고 나올 테니까. 문이나 따요. 질투에 눈이 멀면 사람 보는 눈도 먼다더니 그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엽니다. 딸칵. 불이야. 불이야. 정적을 깨고 다급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용역들이 던진 화염병 하나가 낡은 샌드위치 판넬에 옮겨 붙은 겁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옥분 이모님의 가게를 집어삼킬 듯 혀를 날름거립니다. 옥탑방에서 자고 있던 수정과 태만이 뛰쳐나옵니다. 눈앞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걸 본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엄마, 가게 안에 아빠 사진 있는데. 수정은 이성을 잃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합니다. 그 가게가 어떤 곳인가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엄마의 청춘이 다 녹아있는 곳이잖아요. 수정아, 안 돼. 위험해. 태만이 그녀를 붙잡지만 수정은 필사적입니다. 그때 가게 천장의 낡은 목조 대들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기울어집니다. 하필이면 수정이 아빠 사진을 꺼내러 들어간 바로 그 순간에요. 안 돼. 태만의 몸이 화살처럼 튕겨나갑니다. 그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수정을 낚아채 품에 안고 바닥으로 구릅니다. 콱광. 불타는 대들보가 두 사람이 있던 자리를 덮칩니다. 하지만 태만이 자신의 등으로 그 무거운 나무 기둥을 받아냅니다. 으득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태만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악! 태만아! 최태만! 수정의 비명소리가 시장을 울립니다. 태만의 등 위로 시뻘건 불씨가 튀고 셔츠는 피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 와중에도 태만은 수정의 머리를 감싸 안은 손을 풀지 않네요. 괜찮아, 너 안 다쳤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태만의 고개가 툭 떨어집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우리 태만 쓰러졌어요.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골목 어귀에 숨어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나잘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이건 아니잖아.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그의 손에 들려있던 마스터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한 타박상과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라는 의사의 말도 뿌리치고 태만은 굳이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을 비우면 놈들이 또 쳐들어올까 봐서요. 방 안에는 양 냄새와 수정의 한숨소리만 가득합니다. 수정은 물수건으로 태만의 식은 땀을 닦아줍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바보 같은 놈. 미련 곰탱이 같은 놈. 수정이 잠든 태만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그녀의 손길이 떨립니다. 15년 전 그를 떠나보냈을 때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를 덮쳤던 겁니다. 정말 그를 영영 잃을 수도 있었다는 공포가요. 까지 말라니까 왜 자꾸 위험한 데를 끼어들어. 내가 슈퍼맨이야? 그때 태만이 하고 신음하며 눈을 뜹니다. 몽롱한 시선으로 수정을 찾습니다. 수정아, 가게는? 이모님은? 지금 그게 중요해? 내 몸이 걸레짝이 됐는데. 수정이 버럭 화를 내지만 곧이어 태만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합니다. 놀랐잖아.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놔두고 가지 마. 제발. 태만은 붕대 감은 팔을 힘겹게 들어 수정의 등을 토닥입니다. 안 죽어. 내가 널 두고 어디를 가. 나 질긴 놈인 거 알잖아. 갈치로 뺨 맞고도 살아남은 놈이야. 태만의 농담에 수정이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는 그녀가
태만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입니다. 너 흉지겠다. 등짝에 영광의 상처 남아서 어떡하냐. 장가 다 갔네. 수정이 붕대 위를 조심스레 어루만집니다. 장가 가야지. 책임져라, 오수정. 내가 낸 상처니까 내가 평생 AS해. 태만의 말에 수정이 고개를 듭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힙니다. 이번에는 장난기가 없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위기를 넘긴 연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눈빛입니다. 그래, 해줄게. 평생. 수정이 태만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합니다. 뜨거운 밤은 아니지만 그 어떤 밤보다 따뜻하고 애틋한 밤입니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검게 그을린 가게를 바라봅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적인 풍경입니다. 그때 붕대를 칭칭 감은 태만이 수정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아이고, 최 본부장. 몸도 성취하는데 여길 왜 나와? 태만은 아픈 기색 없이 꼿꼿하게 섭니다. 그리고 불타버린 간판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이 태운 건 낡은 가게 하나지만 우리가 지킬 건 이 시장 전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가로서 약속합니다. 저 가게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멋지게 다시 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 절대 저 깡패들에게 뺏기지 않게 제가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막을 겁니다. 태만의 선언에 상인들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돕니다. 그런데 그때 군중 뒤쪽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잘란입니다. 그는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미안하다. 태만아. 수정아. 내가 그랬어.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 시장의 자랑이었던 나잘란의 자백. 태만이 천천히 잘란에게 다가갑니다. 수정은 충격에 입을 틀어막습니다. 태만은 멱살을 잡는 대신 성한 한쪽 손을 내밉니다. 일어나. 울 시간 없어. 내가 저지른 일이면 내가 수습해. 태만아. 가서 증언해. 강 이사가 시킨 짓이라고. 그 증언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 그게 내가 수정이한테 속죄하는 길이야. 태만은 이제 15년 전의 그 찌질이가 아닙니다. 원수까지 품을 줄 아는 진짜 대인배가 되었습니다. 잘나는 태만의 손을 잡고 오열합니다. 그 눈물과 함께 새 친구를 갈라놓았던 긴 오해와 질투의 강도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태만이 안전모를 쓴 채 도면을 보고 있습니다. 말끔한 수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에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모습. 이제야 진짜 일하는 남자의 멋짐이 폭발합니다. 소장님, 여기 수도 배관이 또 터졌는데요? 아, 거긴 15번 파이프로 교체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서 봐줄게요. 태만은 이제 50층 빌딩 대신 50년 된 가게들의 막힌 하수구를 뚫고 비새는 지붕을 고칩니다. 뉴욕 가는 비행기 티켓 대신 시장 사람들의 민원 서류를 들고 구청을 제집 드나들듯 다니죠. 돈은 글쎄요, 예전 연봉의 반이 반도 못 번다지만 표정만큼은 억만장자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수정내 반찬 가게 앞. 가게가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오늘 겉절이는 한정 판매입니다. 우리의 여주인공, 수정. 여전히 목소리는 카랑카랑하지만 얼굴에는 도끼 대신 윤기가 흐릅니다. 그녀의 옆에서 무거운 배추 박스를 번쩍번쩍 나르는 듬직한 남자가 있네요. 누굴까요? 바로 나잘란입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시장의 자원봉사 경비대장을 자처하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강 이사의 비리를 증언하고 죗값을 치른 뒤 돌아와 묵묵히 속죄의 땀을 흘리고 있죠. 잘나나 힘들지 않냐? 좀 쉬었다 해라. 태만이 다가와 나잘란에게 시원한 식혜를 건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앙숙이 아니라 시장을 지키는 더맨더머 콤비가 되었습니다. 형님, 이 정도는 껌이죠. 형님이 머리 쓰느라 고생이지. 어머, 형님이래요. 생일은 같은데 태만이 정신연령이 높으니 형님 대접을 해준다나 뭐라나. 새 남녀의 질기디질긴 악연이 이렇게 훈훈한 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녁 7시 시장 중앙광장 성심시장 리뉴얼 1주년 기념 파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시장통 축제가 다시 열렸습니다. 1년 전 무대가 무너져 아수라장이 되었던 그곳이 이제는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말자 할머니, 춘자 할머니, 옥분 이모님 모두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춤을 춥니다. 태만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젠 재수없는 본부장이 아니라 우리 태만 소장이니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심시장 전속수리공 최태만입니다. 와, 박수 소리가 쏟아집니다. 사실 1년 전 오늘 저는 여기를 밀어버리려고 왔었습니다. 낡고 더럽고 돈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태만의 시선이 군중 속에 서 있는 수정에게 머무릅니다. 수정은 팔짱을 끼고 짐짓 딴청을 피우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네요. 그런데 이곳에서 갈치로 뺨을 맞고 매운 떡볶이를 먹고 빗물이 새는 옥탑방에서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낡은 것은 추한 게 아니라 따뜻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상인들이 눈시울을 붉힙니다. 태만의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따뜻함을 가르쳐준 한 사람에게 오늘 못다한 16년 전의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조명이 핀 조명으로 바뀌고 태만이 무대 아래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네요. 그 길 끝에 수정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직감한 듯 얼굴이 발그레해집니다. 태만이 수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반지 케이스일까요? 아니요. 꼬깃꼬깃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입니다. 바로 15년 전 그가 썼던 건축학개론 책 속의 편지. 그리고 그 옆에 반짝이는 새 등기권리 중 하나가 더 있네요. 오수정. 왜 이래? 이거 우리 옥탑방 전세 계약서야. 이제 월세 말고 전세로 살자. 그리고 이건 종신계약 신청서고. 태만이 한쪽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 하나를 꺼냅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태만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반지입니다. 시장통 자투리 나무로 깎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이 납니다. 나 더 이상 도망 안 가. 너랑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꼬부랑 할아버지 될 때까지 같이 늙어가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엔 갈치로 때리지 말고 키스로 대답해줘.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받아줘. 받아줘. 뽀뽀해. 뽀뽀해. 수정은 눈물 맺힌 눈으로 태만을 내려다보다가 피식 웃으며 손을 내밉니다. 반지가 좀 촌스럽네. 뭐, 야, 이게 얼마나 정성이. 근데 내 취향이네. 촌스러운 게. 수정이 태만의 넥타이를 확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그대로 입술을 박치기 하듯 덮칩니다. 와, 폭죽이 터지고 꽃가루가 날립니다. 옥분 이모는 만세를 부르고 나잘라는 씁쓸하지만 쿨하게 박수를 칩니다. 두 사람의 키스는 길고 진했습니다. 35. 누군가는 늦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미 꺾였다고 하는 나이.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공 태만과 수정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시장통 로맨스는 아마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겁니다. 가끔은 냄비가 날아다니고 가끔은 쌍코피가 터지겠지만요. 망설이지 마세요. 35도, 65도 사랑하기엔 딱 좋은 나이니까요. 낡은 시장도 닫고 조이면 보물이 되듯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반짝일 수 있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옥탑방에도 별이 뜨기를 바라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